우선 서울이라는 것과 디자인을 연결하려면 그 디자인의 맥락에서 서울은 과연 어떤 도시인가? 뭐 네네. 이런.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예. 이 디자인의 관점에서 서울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예, 현재 예. 거기서 아마 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예, 같아요. 예. 이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 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네.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도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지만 우선 역사문화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문화 도시.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예, 서울이 올해로 정도 627년이에요. 그렇죠.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천도해가지고 이곳에 한성으로 온 지가 627년입니다. 근데 조선만 가지고 이 도시의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고, 고구려, 그 이제 동명성왕이 아들이 여기 오지 않습니까? 온조가 오지 네, 않습니까? 인천하고 예, 이쪽으로 그때부터, 그 다음에는 이 백제가 또 여기에 여기 들어왔었고요. 한성백제. 또 신라가 진흥왕 때 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역사까지를 다 편입시키면은 1500년이 되는 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너무 다 빠져버렸네, 진짜. 그러니까 조선만 너무 강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공사 하나 하려면은 굴착을 하면은 어디를 파든지 유구가 나와요. 이 역사의 지층이 굉장히 깊은 도시인 거죠. 그렇죠. 더 파들어가면은 백제 고구려가 나오고요. 뭐 이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시는 천혜의 생태 도시죠. 내사산이 있고 그 바깥에 또 외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를 아주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이 넓은 한강이 관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의 어느 지점에 살든지 간에 30분 내지 1시간 안에 등산로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이런 도시가 세계에 드뭅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서울이라는 도시는 사실 천혜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도시를 잘 관리하면은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 수 이제 있는 바로 그 그런 나머지, 거죠. 그 나머지 부분, 역사 문화를 제가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별로 점수를 네, 못 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교육 도시이자 지식의 도시. 그렇죠. 이게 아마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인데요. 네. 서울의 대학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30개 되지 않나요? 58개입니다. 네? 58개.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이제 58개가 되는데 경기도 말고 서울에만. 서울에만요. 그러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많아야 3개? 1개 네. 내지 3개 정도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민들이 굉장히 지적 수준이 높고 자기 의견이 굉장히 강하죠. 또 우리 민족성도 담즙질인데 네. 그래서 이 도시의 시민들의 의견을 통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뭐 그러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 10년을 보면 뭐 이런저런 평가가 있겠지만 도시의 발전 미래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박 시장이 네. 도시 재생 사업인가 그런 거를 보면 저는 그냥 농담 삼아 저 페인트 회사 돈 벌어주는 벽에 그림 그리니까 벽화 잔뜩 그리는 걸 문화인 네. 척하고 아주 얄팍한 거. 이 하드웨어 차원에서 이제 서울이 50년, 100년을 잘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틀 이런 고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이제 박 시장님 때는 이게 시민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민자 좋아하셨죠? 시민자 굉장히 좋아하셨죠. 네. 시민자가 붙으면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죠. 그럼 굉장히 뭐 민주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 주도로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요, 단기적인 프로젝트가 됩니다. 시민은 이게 50년, 100년 뒤에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뭐 요구하는 않죠? 시민은 없습니다. 당장.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시민은 대부분 지역 이기주의죠. 그렇죠. 우리 구, 우리 동, 우리 마을 이러니까 그거 맞추면은 도시의 미래가 없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뭐 불만도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지난 10년 박 시장의 시장 시절을 보면 큰 불만도 없지만 이게 뭐지? 그냥 서울이 원래 이런 거. 그 전에 안 그랬잖아요. 서울이 이렇게 단계 이렇게 발전 과정에서 그전에는 사실은 좀 더 실무적으로 부시장으로서 디자인을 총괄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중단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 전체를 조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나라면 지난 10년 이거 했어야 했는데. 오 시장이 시작한 게 2006년입니다. 네. 2006년 그때
2006년이고 저를 영입한 게 2007년이에요. 7년이고. 2007년인데 그때 서울시에 와서 보니까 디자인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네.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 펀더멘탈을 만드는 일에 매진했죠. 기반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오 시장께서 이거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디자인으로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라는 그때 생각을 가지게 그런 됐습니다. 게 있었죠. 그래서 컬처노믹스, 디자이노믹스라는 화두가 그때는 뭐 시 간부들에게서 늘 있었던 그런가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전혀 방치해버리고 쓰지를 않았죠. 그러면 저 약간 저거를 바꿔서 최근에 그 논란이 되죠. 그 광화문 광장. 네. 그거는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무슨 뭐 이름도 복잡하던데 재구조화 사업. 이거는 뭐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박 시장이 또 어떻게 한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국가 상징 광장을 바꾸는 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거 그렇게 막 그거는 바꾸면 되는 건가요? 100년, 200년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려면은 국민들의 요청이 비등하거나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화 되다가 바뀌게 되는 법인데 국민은 가만히 있고 국민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시민도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관료가 바꾸겠다고 그런 거죠. 시장이 시장이 바꾸겠다고. 근데 한 왜 거죠. 바꾸려고 한 걸까요? 그건 제가 아니 전문가가 하시니까 예. 하여튼 뭐 광장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 김부겸 총리도 총리가 아니지 그때는 행안부 장관이었죠. 김부겸 같은 당이죠. 같은 그렇죠. 당의 행안부 장관도 절대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실련이 당장 중단하라고 중지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재구조화 중단 촉구를 했습니다. 모두가 그랬는데 근데 왜? 시민도 가만히 있는데 관료가 바꾼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정당성을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게 800억 되는 프로젝트인데 791억으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이미 매몰 비용 이 250억이 이미 투자가 돼버린 상태에서 오 시장이 다시 취임을 했거든요. 현재. 예, 근데 사실 고약한 시장이라면은 당장 중단시켜버린 텐데 뭐 오 시장께서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이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분을 사귀고 그런 건가요? 완성도를 더 높여서 훌륭한 광장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맞아. 했죠. 그 전에 제가 그 조선일보 박종원 기자 여기 이제 한번 같이 왔었는데 네. 막 그 흥분해가지고 오 시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했다고 막 여기서 막 씩씩거린 적이 있죠.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평창동에 살기 때문에 시내로 나가려면 맨날 그 앞을 지나갑니다. 맨날 지나가는데 거기 지금 뭐 공사하느라고 펜스를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진짜 광장을 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럼 옛날은 가짜 광장이었나? 근데 이게 잘못된 게요. 그 광장 만들 때는 뭐 저도 서울시에 있었으니까 네. 지금이 이제 편측 광장이고 옛날에는 중앙 광장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앙 광장을 만들 때 편측 광장은 그냥 안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새로울 게 그때도 안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택했냐면은 상징성을 택한 겁니다.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앙 광장을 만든다는 것은 제왕이 있고 부각을 등지고 남면하는데 그렇죠. 이게 육조거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조선조부터 이게 상징거리인데 상징성. 그 상징성을 택한 거고 편측 광장을 한다는 거는 이용성을 이용성, 편의성, 이용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성 중심으로 간다는 거는 약간 공원적 성격을 갖는 겁니다. 광장적 성격을 갖는 게 아니고
공원하고 광장은 다른 거예요. 당연히 다르죠. 다르죠. 이 광장의 설계는 광장은 사실 공공성이 그게 엄청 공공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광장 설계는 그 기본이 비규정성입니다. 아, 그건 뭔가요?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다가 광장의 설계 기본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네. 그 광장은 비오는 그러니까 뭐 콩코드 광장을 가보셨겠고 트라팔가 광장도 가보셨을 그렇죠. 거고 저 공산 국가의 이 붉은 광장도 가보실 있죠. 텐데 그 광장에 천안문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천안문 광장도 그렇네, 진짜.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맞아. 이건 공원이 아닙니다. 광장에 그 광장이라는 건 오픈 비규정성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국가 행사를 하기도 하고 시민 행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뭐 저 마켓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시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소위 광장하면 다 기능이죠. 열린 거죠. 그렇죠. 기능을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이거는 비규정성을 기본으로 한 열린 광장이었어요. 광장인데 이제는 공원적 성격을 띈 네. 이용성이라는 가치를 둔 뭐 그쪽으로 편축 광장을 하겠다 그러고서 이걸 진짜고 이거는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이제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연관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박 시장이 뭐 도시 슬로건 이래가지고 아이 서울 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은 어떻게 보세요? 그 아이 서울 유 어쩌고 했던 걸. 저는 뭐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바꾸는 거 좋아하죠? 좀 보존할 생각은 안 하고 도시 슬로건이라는 것은 인류, 세계인들에게 누적적 기억에 의한 도시 브랜드 자산입니다. 원래 그건 그러면 안 그 바꿔야 전에 돼요. 오 시장 때는 뭐였죠? 하이서울이었죠. 하이서울. 이명박 시장 때도 하이서울. 아, 그런가요? 그럼 이명박 시장 때 하이서울을 제정하고 이런 것은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 줄을 하나 긋고 그 밑에 서브 슬로건을 붙였어요. Soul of Asia. Soul of 기억나네. Asia. 기억하시죠? 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국무원의 광전 총국인가 하는 데에서 항의가 있었대요. 왜 한국이 서울이 아시아의 혼이냐? 서울이냐? 서울이나 서울이나. 그러니까 중국이 아시아의 혼이다 이거지. 웃기고 웃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것을 바꾸는 이 도시 슬로건을 바꾸는 사유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중국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 주도로 이제 아이 서울윤가 하는 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 슬로건이 다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아이 서울유죠. 그래요? 그래서 서울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선정했대요. 근데 이 선생님 저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이명박 시장이 버스 색 바꾸고 교통을 바꾼 이전에 서울의 버스는 배추벌레 색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죠. 기억하시죠? 저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그걸 배추벌레 색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 그거 어떻게 정했냐면은 학교에 칠판만한 거에 4개 안을 시청 앞 광장에 이렇게 놓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딱지 붙이도록 스티커 붙이도록 해서 시민 주도로 결정한 게 그 배추벌레 색입니다. 도시의 활력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막 그런 색깔이었죠. 그래서 시민은 중요합니다. 아주 모든 도시 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이런 식으로 시민이 선정하게 하고 해서 아이서울유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문법에도 맞지 않고 어법에도 맞지 않는 이 콩글리시를 갖다 놨는데 외국인을 불러다가 임상 실험도 했거든요. 이게 어떠냐고. 갸우뚱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서울시가 설명을 해줍니다.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이다. 설명을 해주면 이미 그것은
끝난 거죠. 정답이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직관적으로 들어와야죠. 슬로건이 될 수가 없죠. 즉각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야지 설명이 이 부과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I love 뉴욕에 설명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 브랜드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런 것을 혹가닥 바꾸고 영국의 가디언지가요 세계 최고의 도시 슬로건 10개를 뽑았는데 그중에 5위를 한 게 하이서울이에요. 하이서울이에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바꾸고 전달도 잘 안 되는 것으로 해놓은 거는 제가 뭐 저도 디자인 전문가지만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결코 사소해 보이지가 않네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야, 아직 몰랐던 이 서울 아주 문제점이 상당히 그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결국은 다시 이제 오 시장이 저걸 맡았고 시장이 됐고 또 이사장님이 또 디자인 쪽을 맡았는데 네. 그 당장 구상적인 거 또 장기적으로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예. 말씀 좀 해주시면. 오 시장 1기일 때는 뭐 역시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하도 도시가 누추했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했는데 이제는 소프트 파워 도시로 가야 됩니다. 오세훈 1기 때도 하드 시티에서 소프트 시티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모토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이제는 시대가 시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 그리고 AI가 모든 부문에 기반이 되어가고 있는 그렇죠. 시대이기 때문에 첨단 도시, 고도화된 도시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걸 동시에 이렇게 가야 된다. 아까